CFTC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정과 공개 제도 확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CFTC는 상품 선물 시장 규제 기관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보냐 아니면 또 증권으로 보냐를 두고 SEC와 관할권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먼저 올해 3월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청산 위험 검토 보고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생 상품 청산 규칙에 급격한 변경 없이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졌는데요. 이어서 4월 말부터 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어서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 실시간 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대규모 거래, 이 블록 트레이드를 포함해서요,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해 이 시장의 투명성을 대폭 높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이 OTC 사업자들은 보고 주기와 데이터 포맷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어서 이 최종 규칙 발표 시점에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례로 본 이 규제 강화의 실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에 첫 스팟 비트코인 ETF 11종이 SEC 승인을 받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 유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SEC의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서 후속 ETF 신청은 지연이 됐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 명확실성에 비용을 안겼습니다. 한편 CFTC 관할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실시간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규모 미공개 포지션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헤지펀드의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CFTC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빠른데요. 이 가령 테라 USD 붕괴 사태 이후에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은행 수준의 준비금 비율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SEC와 CFTC는 공동으로 담보 비율과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업계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이 투자자와 업계 관점에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의견 또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인데요. 거래소, 자산 운용사 등은 내부 준법 감시 조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확대하고요. SEC, CFTC의 자문과 그리고 소송 경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리스크 해지인데요. 이 호웨이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는 토큰 발행 거래 모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요. 파생 상품 사업자는 보고 의무와 기술 요건을 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 해소인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API 연동과 그리고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또 필수적입니다. 업계 솔루션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잇따라 글로벌 규제 비교와 또 협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외에도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도 또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 유럽연합은요, 2024년 말 MICA를 채택해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재정자금 결제법을 통해서 암호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고요.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규칙을 통해서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의 자본 요건과 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명확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움직임은 SEC와 CFTC의 정책 설계에도 참고가 됐고요. 향후 국제 규제 조화 논의가 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주요 7개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통합 작업이 2025년에서 2026년 중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